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사화가 사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화가 사화를 만나면 뭐예요? 조한 것이 커지는 거죠. 조한 것이. 조하게 되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화의 조함은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이 사화가 세력으로 조여지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화와 사화가 조가 형성될 텐데, 사화 사에 의해서 이쪽으로 형성된 조는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를. 원래 조는 바꾸질 않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와 사화는 만나면은 뭐예요? 변화를 하게 된다 이거죠. 분위기를 업한다, 띄운다, 조정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가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까?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원래 조화하면 유지성이 강하고 지속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지시키는 게, 같은 조래도 사화는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조장하는, 일정 부분 섞임을 유도하는 형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로 연결돼도 인이나 술로 연결돼서 조해지게 되면은 이것은 안 바뀌는 조입니다. 변화가 없는 조예요.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술은 인호술로 연결되는 코드다 이거죠. 인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를 조정하는 것과 사오미로 연결돼서 발생하는 이 새를, 이 사오미는 뭐예요? 새 아니에요. 이거는 인호수는 기입니다. 그래서 기로 조정하는 것과 새로 조정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죠. 또 습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습으로 연결돼서 조정되는 분위기하고 사화로 연결돼서 조정되는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섞임의 형태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조하다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서 관찰해야 한다 이거죠. 사주가 조열하면, 원래 조하면은 잘 섞이지 않고 변화를 잘 안 해요.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주가 조한데도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섞여서 잘 놀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자기 감정 표출도 잘 안 하면서 맞춰서 표출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회조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열성을 띠게 됩니다. 그 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성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면 일정 부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다 이겁니다. 타협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습에 의해서 타협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사화가 사화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조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는 가볍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가볍다 이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경쾌하다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불안정하다, 옮겨다닌다, 뭔가 일관되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적인 코드가 중복된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저게 타켓이 어디에 딱 꽂혀서
흐름이 형성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 두 개의 조건이, 이 사화와 사화의 두 개의 조건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의 사화가 있고 이 시의 사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영과 시에 있어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는 합니다. 가볍게 움직인다 하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말하는 가볍다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몸이 가벼우면 좋습니다. 통통거리고. 병이 왜 생깁니까? 몸이 무거워서 생깁니다. 몸이 왜 무겁습니까? 가볍지 못해서. 그래서 뭐예요?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하게 되면은 유연해지죠.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죠. 딱딱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몸이 점점 병약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가벼워도 병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조절하는 게 잘 안 된다 이거죠. 들떠있는 형태, 조증이다 이거죠. 조증이 심하면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생깁니다. 이 조증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걸 조울증 그럽니다. 분석을 한다면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보다 조증이 더 위험합니다. 감정이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질 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짐을 유발하게 됩니다. 습의 부분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덜 위험합니다. 조로 발생된 우울증보다 습으로 발생된 우울증은 어떻게든지 맞추게 되고 끄댕이 잡으면서, 그런데 조로 발생된 우울증은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사사 같은 구성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모두 기본 구조에 넣어야 됩니다. 사람 대할 때 좋아하면 일관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안 바꾸는 걸로. 그런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로워졌을 때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는 구성이 사사에 뭐가 붙었을 때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나 유나 미나 이런 것이 붙게 되면 사화를 더 조장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러면 화가 하는 역할들이 서로 뭐예요? 경쟁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는 또 다르게 한다 이거죠. 다르게 하려 합니다. 사사 둘은, 이 사사의 이렇게 둘은, 사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한쪽이 기로 작용한다면 한쪽은 세로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 한다 이거죠. 지지의 마당은 12지지의 마당은 큰 흐름이 기와 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와 세로 이렇게 두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지의 12개의 마당은 기본적으로 기세의 큰 축에 있습니다.
대문이 모양은 기의 문과 새의 문 두 개가 있습니다. 대문이 기의 문과 새의 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쪽 문을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흐름인 겁니다. 거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뭐예요? 합과 충으로 일어납니다. 합충이 간섭을 일으킨다 이거죠. 기세의 운동성을 흐트러 놓는 그거에 의해서 수정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긋난다, 삐뚤어진다, 틀어진다, 수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신살입니다. 신살을 천문학에서 끌어와서 말하지 마십시오. 천울귀인이나 백호살 이런 것은 명리의 생극재화와 관계없는 신살입니다. 생극재화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살들을 끌어들여서 끼워 맞추지 말라 이거죠. 생극재화가 해결된 다음에 거기에 그런 걸로 장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극재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기다 덕지덕지 신살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춰서 입으라고 옷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오행과 간지 생극재화만 잘 알아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살은 뭐예요? 장식이니까 신살을 쓰지 않아도 옷을 입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언가의 형체의 모양을 완성시키려 하는 거죠. 뭘 설명하려는데 장식을 빼고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장식을 왜 합니까? 이쁘게 하려고. 뭔가 모양을 다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모양을 좀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장식을 붙이면 안 되고, 장식이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식이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옷을 비유하는 것은 통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골격에 맞추어서 옷을 입히는 것이 통변하는 건데, 장식은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거기다 목을 메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사로 기세가 섞이니까 형일에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사한 형적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형이라는 것은, 형은 기세의 혼탁입니다. 기세의 혼탁. 기세의 혼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사 둘이 있으면 이 사살에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문이 두 개라 했죠. 똑같은 모양의 마당입니다. 대문의 구조가 똑같은데 뭐예요? 쓰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한쪽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쪽은 다른 쪽 대문을 쓴다 이거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지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수록 그 작용은 더 강하게 일어나죠. 기세의 혼탁을 알게 되면 굳이 형을 말 안 해도 충분히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게 인사형,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말을 안 해도 인사형이면 병화의 작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병화.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병화가 다릅니다. 병화가 대표로 나왔는데 사중의 병화를 대표하느냐, 인중의 병화를 대표하느냐. 인과 사가 병화를 보러 내 마당의 대표를 해야지 하며 로비를 계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목과 사는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는 기로, 하나는 새로 부딪힙니다. 병화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병화가 조절되면 기와 세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이 형이라는 것은 수정한다, 모양을 바꾼다, 기와 세를 다 쓸 수 있는 구조냐, 그것 때문에 갈등에 머물러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인사형이면 어떻고 사신형이면 어떻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워서 사신형이 있으니까 사신형이 있네요 합니다. 사신형이니까 형이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고 합이기도 하고 골치 아프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주의 기세가 보여야 한다 이겁니다. 마당에 어느 쪽 문을 열어서 쓰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지지는 그 부분만 먼저 파악되면은 그냥 연결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사사로 연결되어서 생기는 갈등 등을 말하게 됩니다. 조해지는 게 가보해졌다, 들떠있다. 그래서 순발력이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현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나 그거에 대한 일관성,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붙잡아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습토가 필요합니다. 습토. 화를 끌어내주기도 하고 화의 타켓을 형성해주기도 하고 또 조해지는 것을 턴 다운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습토는 뭐예요? 축토나 진토죠. 축토나 진토가 되죠. 그러면 뭐야? 진토가 있어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걸 관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일단은 진토 때문에 좋아한 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진토가 갖고 있는 특징을 거기에 부과시켜야 하니까 급격한 변화, 퍼지는 것, 섞이는 것, 진토 입장에서는 사화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또 진토를 조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축토가 개입하면은 둘이 갈등을 하다가도 축토로 결집이 됩니다. 사축으로. 축토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축토가 갖고 있는 습에 의해서 또 사화를 끌고 가는 화생터 개념으로 묶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축토, 진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술토가 개입하면은 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술토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술토는 안 바뀌는 조입니다. 유지하려는 조이고, 사화는 유동성을 만드는 조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목생활을 할 때 웃자라게 한다 이겁니다. 웃자라면 장다리가 되죠. 사화는 조정하니까 자수한테 사화가 있으면 자수가 풀립니다. 사화는 뭐예요? 하나로 응집된 거죠. 자수는 뭐예요? 춥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로 완전히 경직되어 있고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화가 있으면 자수가 풀리죠. 따뜻해지니까. 사화의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풀립니다. 그러면 자수는 뭐예요? 자수는 씨 아닙니까? 씨. 이 씨가 풀린다. 이 풀린다는 것은 뭐예요? 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은 풀리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이 어떻게 돼요? 수생목이 자수가 풀리니까 수생목이 쉬워지죠. 자수에 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자수가 수생목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면 수생목하는 속도가 사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웃자란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 보관 문제로 말하면 자꾸 지퍼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수는 지퍼를 올린 거죠. 뭐예요? 닫은 거니까는. 마감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수는 보관 이렇게 닫아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운동화끈이 실실 풀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수는 딱 묶어서 정지시키는 건데 그게 사화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화를 부정적으로 쓰느냐 긍정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정한다는 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술토는
에너지를 보관시켜서 유지하려고 하는,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술토입니다. 진토는 에너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섞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열을 조정하는 게 진토이고, 정리해서 보관하려 하는 게 술토입니다. 그래서 사화가 화생 술토하면은, 사화가 화생 술토한다는 것은 술토를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뭐예요? 고중해지죠. 고중함을 조정한다. 사화가 두 개가 되니 고중함의 선을 넘어선 형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토가 어떻게 될까요? 조함이 적당하면 아름다운데, 적당함이 넘어가면 뭐예요? 술토가 뭐예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부스러진다. 바시락 소리가 난다. 건들면 담벼락에 흙이 쏟아질 정도죠. 보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리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예민해지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행의 생극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이나 직업에 적용하게 되면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주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기사, 을사, 개미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4월 달에 을목이죠. 근데 사미로 화토가 강합니다. 사유합금이 개수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금생수가 잘 안 되죠. 이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남편 금이, 이게 남편 아닙니까? 남편 금이 나를 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수는 조우 역할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개유운에 남편이 개수를 달고 와서 나를 생하니까 좋은 남편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갑술운이 오니까, 갑술운이 뭐예요? 화토가 강해지고 조해지니까 금생수가 안 돼서 남편이 월 100만 원밖에 돈을 안 줘갖고 생활비를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이 위자료로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조에서 수가 필요하고 개수가 살아나야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술년에 상당히 힘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을의 대운부터 이 사람은 타로를 배워서 타로 상담을 해갖고 월 500씩 벌입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상관국을 이뤘죠. 상관국을 이루고 조하며 또 편자가 발달돼 있죠. 그러면 예민하고 직감력이 있어갖고 타로를 잘 배워서 쓸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을해운 같은 데는 햄이 목국을 하죠.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이 힘을 갖게 되고, 또 을목이 힘을 갖으니까 목국토가 잘 되죠. 목국토여서 재를 장악하고, 또 수생목 하니까 조를 조절하여 이 메마른 땅이 뭐예요? 옥토가 되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병자운도 병화가 투출하니까 인기가 있게 되고, 자수가 들어와 개수가 글을 얻으니까 수생목을 잘 해서 좋은 운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운이 쭉 들어왔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